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포트 신간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고 사건 없는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대신 알려주는 시간, 인터위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이스 마커스 래시포드가 포포트 5 류오로의 메인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래시포드의 활약은 그야말로 환골탈태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25경기에서 4골 2도움에 그쳤던 래시포드가 이번 시즌에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맨유를 떠난 후 래시포드는 다시 태어난 듯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맨유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된 래시포드인데요. 이런 래시포드가 맨유가 아닌 맨체스터 시티에서 뛸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포포트 5 류오로에 있는 독점 콘텐츠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래시포드가 2016년 3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맨체스터 더비의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을 때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맨유에서 딱 한 명을 데려가라면 바로 래시포드를 데려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 역시 맨유 시절 래시포드를 축구 재능의 끝판왕이라고 칭찬했는데요. 그런 래시포드를 맨시티 관계자들이 유소년 시절 그의 집까지 방문해 계약을 추진하려 했을 때 저는 맨유 팬인데요 라는 래시포드의 한마디에 그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2019년 봄과 작년 여름 두 번씩이나 래시포드 영입에 정성을 쏟았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도 래시포드의 잠재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퍼거슨 경은 그가 지도했던 예전 선수들과의 자리에서 래시포드에게 큰 가능성이 보인다. 이 선수는 앞으로 맨유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 래시포드는 퍼거슨의 말대로 성장했습니다. 같은 나이의 래시포드의 기록은 이미 호날두의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래시포드는 맨유의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 잡았고 킬리안 음바페, 엘링 홀란드 등과 함께 차세대 축구 황제 후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인터위키에서는 래시포드의 히스토리와 스카우팅 리포트를 전달합니다. 래시포드는 2005년부터 맨유 유스팀에서 성장했고 각급 나이대별 유스에서 뛰어오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16 시즌 중반에 웨인 루니의 부상으로 인해 1군 무대에 올라섰는데요. 당시 라이언 긱스 수석 코치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2016년 2월 25일 미트 윌란과의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에서 앙토니 마르시알이 워밍업 도중 갑작스레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깜짝 선발 기회를 얻었습니다. 래시포드는 팀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역전골과 추가골을 내리 기록했는데 1군 공식 데뷔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이날 경기 출전 당시 래시포드의 나이는 18세 117일로 조지 베스트가 1964년 10월 인터시티 페어스컵 경기에서 기록한 역대 맨유 유럽대항전 최연소 득점 기록, 그러니까 당시 18세 158일, 이 기록을 51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래시포드는 데뷔 시즌부터 18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하며 호날두의 후계자로 불렸고 이후 맨유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데뷔전에 강했는데요. 리그, 유로파리그, 챔피언스 A매치, 리그컵 데뷔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2016-17 시즌에도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총 53경기에 출전해 11골 6도움을 기록했고 특히 유로파리그 11경기에서 2골 4도움을 올리며 맨유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2017-18 시즌에는 13골 9도움과 함께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고 2018-19 시즌에는 레전드 루니의 등번호인 10번을 받으며 13골 8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레전드 루니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후 맨유의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20 시즌 총 44경기에서 22골 12도움을 기록했고 리그 31경기에서 17골 9도움으로 최고의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2020-21 시즌에는 무려 57경기에 나서 21골 15도움을 올리며 다시 한번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맨유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서 국가대표 커리어에도 이른 나이에 쌓았습니다. 2010년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던 로이 호지슨 감독은 래시포드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며 유로 2016 예비 명단에 포함시켰고 래시포드는 호주와 A매치 데뷔전에서 선발 출전해 정확히 140초 만에 라임 스털링의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 역대 최연소 데뷔전 득점 기록을 경신했고요. 이후 UEFA U21 챔피언십에도 선발되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레시포드는 2016년 A매치 데뷔 이후 꾸준하게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됐고 결국 유로 2016 최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후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8-19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유로 2020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2020-21 시즌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지만 시즌 내내 부상을 달고 뛰었고 이 여파로 인해 유로 2020 본선 조별리그 3경기에 모두 교체 출전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독일과 16강전에서는 아예 뛰지도 못했고 우크라이나와 8강전에서도 후반에 교체로 나왔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결승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이 종료되기 전에 제이든 산초와 함께 승부차기 키커로 나서기 위해 교체 출전했지만 세 번째 키커로 나서서 실축을 했습니다. 이어 산초, 부카요 사카 모두 실축하면서 잉글랜드는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부상 여파는 심각했습니다. 유로 2020 이후에 받은 어깨 수술로 인해 10월까지 스쿼드에 제외됐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산초가 합류한 상황에서 주전 자리를 위협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22 시즌 맨유 데뷔 이후 최악의 기록인 5골 2도움을 남겼고 성장세가 멈췄다는 평가와 함께 이 선수를 방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레시포드의 화려한 부활은 에릭 테나 감독의 부인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022-23 시즌을 앞두고 맨유의 지휘봉을 잡은 테나 감독은 호날두가 있는 상황에서도 레시포드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겼고 전반기에 어느 정도 부진해서 탈출했습니다. 이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주전은 아니었지만 좋은 폼을 이어가며 3골을 기록했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홀란드, 음바페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시포드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선행과 기부죠. 1997년생의 아직도 어린 나이지만 맨체스터 노숙자를 돕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선행에 앞장섰고 기부도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국 내 학생들의 급식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 정부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냈고 대영재국 훈장 5급을 받으며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레시포드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레시포드는 맨유의 전설 루니의 등번호인 10번을 물려받은 측면 공격수로 플레이 스타일은 호날두의 전성기 시절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루니의 등번호를 이어가긴 했지만 7번과 9번 사이에 뜰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폭발적인 주력을 이용해 측면을 흔들고 바디 페인팅에 이은 방향 전환 드리블 돌파로 상대를 쉽게 제치는 선수입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든 과감하게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는 것이 이 선수의 큰 장점이고요. 팬텀 드리블, 플립플랩 등 화려한 드리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도 이 플립플랩을 이용해서 상대 선수를 제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플레이를 보면 호나우지뉴와 닮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드리블도 드리블이지만 최고의 무기는 역시 킥력입니다. 워낙 발목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든 파괴력 넘치는 슈팅을 시도할 수 있고 탁월한 슈팅 임팩트를 이용해 무회전 킥을 즐겨 찹니다. 또한 좌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선수고요.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이동해 시도하는 가마차기가 매우 날카롭습니다. 국내 팬들에겐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기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레시포드도 상당히 좋은 가마차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볼을 잡았을 때 상황 판단이 느린 것은 개선해야 하고 수비 가담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나 감독 체조에서는 이 레시포드 선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단점들을 지워나가고 있고요. 최대한 수비 가담 부담을 줄여주면서 레시포드가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맨유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 기점으로 약점이었던 상황 판단과 축구 지능이 있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단점으로 평가받던 축구 지능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왼발 사용과 수비 가담, 연계 플레이 등에서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 레시포드가 패스 타이밍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주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전에 좀 슈팅에만 집중했던 레시포드가 아닌 실제로 도움과 패스에도 집중을 하면서 많은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프 더 볼 움직임, 공간 침투, 볼터치까지 좋아지면서 전진 패스가 뛰어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맨유의 확실한 공격 루트로 자리 잡았습니다.